광복 후 귀국하여 호림부대에 입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북작전 수행 중 전사하신 이한기 지사님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일동 묵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교회사는 국방부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 정기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기필 회장은 육사 42기로 인간하여 HID 팀장, 정보사령부 대북공작부장 부대장, 국방부 정보기획과장, 주중국 무관을 역임하였고 작년 5월부터 호림안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필 회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살살해진 환절기의 날씨지라 더욱 옥체에 강령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74주기 호림 특수부대 전몰 장병 위령제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특히 불편하신 몸으로 참석한 유족분들과 외국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호림 특수부대의 선배님들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시기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를 살리기 위해 젊은 청춘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이 나라의 안보는 아직도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철벽의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것을 봐도 여러 요인 중에서 정보전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호림 부대는 1949년 남침을 준비하던 북계군의 전쟁 준비 상황을 파악하려 침투한 부대였지만 적에게 노출되어 거의 전멸을 당하는 실패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호림 부대가 성공리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6.25 전쟁의 초기 양상은 어떻게 변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한 작전이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영혼은 위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9,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손톱 발톱 잘라서 땅에다 묻고 적진을 향했다가 이름 모를 산에 묻혀 계신 호림 선열들에 대한 제삿날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갔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죽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호림 특수부대는 이전의 어느 정권이든 정부에서든 모두 외면한 잊혀진 소외된 서글픈 부대로 존재해왔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보훈부 장관께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호림 영령들의 호국 정신을 기려주고 계십니다. 원래 보훈부 장관님께서 친히 참석하여 추모를 하여 주시고자 하였으나 금일 보훈부 국정감사 관계로 서울지방보훈청장님이 대신하여 추모사를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심심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하여 이례적으로 본 국립현충원의 현충과장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 동작동에 묻혀 계신 모든 호국 영령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호림 용사들이여 영혼도 받들어주고 천도하는 후대들이 없으면 승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올해도 오늘도 선배들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호림의 존재를 천명하여도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에 버림받은 한을 부디 잊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 선배님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위령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기 4356년 서기 2023년 10월 13일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 회장 정규필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국시인 윤경숙님에 의한 헌시봉정이 있겠습니다. 윤경숙 시인님은 한국문인협의회 회원으로서 시집, 소설, 에세이집 등 여러 작품들이 있으며 시민 애국 활동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눈물은 진주가 되었고 절규는 노래가 되었다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10번째 시집 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윤경숙 시인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인 윤경숙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이 자체가 제 개인 인간적인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성에서 출생을 하고 일서후퇴 때 내려오고 그 많은 그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자, 지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손을 잡고 뭉친다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르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5이나 있는 할머니로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줘야 될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손잡고 사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배경음악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조국의 불꽃이 되신 님들이시여, 윤경수, 오늘도 하늘은 저렇게 여전히 푸르른데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님들이시여, 오랜 세월이 흘렀나이다. 고귀한 영웅 하늘에서 구천에서 떠돌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어찌하면 님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님들을 위로하겠나이다. 얼마나 외로우셨나이까. 얼마나 쓸쓸하셨나이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저 푸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봐 주시옵소서. 불꽃으로 승화하시오. 고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님들이시오. 우리는 결코 님들의 한을 헛되이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님들의 영혼이 대한민국의 불꽃이 되게 하겠나이다. 님들의 한을 풀어 드리겠나이다.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교국 시인님의 가슴 절절한 헌시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림 특수부대의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사는 보병 제23여단 주임원사인 문홍주 원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문홍주 원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수부대였던 호림 특수부대 부대 약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소련과 중공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과 대치하고 남한의 안보 정세는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된 후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남침 시기를 노리고 있는 최악의 안보 정세에 국방 수뇌부에서 나온 대책은 남침 기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열혈 청년 집단인 서북 청년단을 탈출하여 유격훈련을 실시 후 북파 공장으로 침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9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37호에 의거 유격대 양성을 위한 육군 수색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49년 5월 2일 서북 청년대원 350명, 개인 부대원 240명이 입교하여 6월 말까지 교육훈련을 실시. 1949년 6월 육군 수색학교에서 육군 호림 유격부대로 개명하고 제5대대와 6대대를 편성하여 원산에서 영덕에 이르는 철로상 20여 개의 터널과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와 강원도 오지 산악지대의 교란활동이 주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9일 5대대와 6대대는 북위 38선을 넘어 오색선을 경유하여 공정함에 진출하였으며 공정함에서 5대대는 동해지구를 경유하고 6대대는 중부 산악지구를 경유하여 7월 말까지 맹산지구에서 합류키로 하고 각기 공정함을 출발하였습니다. 제5대대는 대청봉, 진부령, 항로봉, 삼치령을 경유하여 1949년 7월 16일 내금강 국사봉에 이르게 되고 다음날 국사봉 상박고지에 이르렀을 때 적으로부터 3년의 포위 공격을 받아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 끝에 대대장 백의권을 비롯한 전 대원이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기한화 인원은 단 9명뿐이었습니다. 1949년 7월 2일 제6대대는 공정함을 출발하여 외갑평을 거쳐 소아리 진출을 목표로 진격 중 7월 7일 가말골에 이르렀을 때 적 2개 연대 병력에 의해 완전 포위격을 받게 되고 기용조차 불리한 여건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돌격해 들어오는 적을 향해 대대장은 무장하고 있던 TNT에 불을 붙여 적진 깊숙이 공격하여 자폭하라는 명령과 함께 적진석에서 자폭함으로 인민군 2개 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김현주 대대장 이하 모두가 전사, 생활한 대원은 단 7명에 불과하였습니다. 5대대, 6대대는 이 전투에서 14명이 북의 포로가 되었고
16명이 세환하였으며 203명이 전사하였습니다. 1949년 7월 제2대대와 3대대가 편성되어 제3대대는 북파를 위하여 신흥을 출발하여 선임지역을 진출. 1949년 7월 10일 적 일개중대와 조우 교전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틀 후인 보감령 방면은 우군 방어선의 내습한 적 2개 대대 전 병력을 투입하여 격퇴시켰습니다. 1949년 7월 14일 제타 침투작전을 위해 현리로 이동하여 제5대대와 6대대 연기작전을 모색하던 중 1949년 7월 19일 육보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7월 22일 용산 삼각지 소재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1949년 9월 15일 1, 2, 3중대 및 본부중대는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해 남홍으로 출발하여 소대단위 수색작전으로 지리산과 도유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공비 토벌 중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 2, 3중대와 본부중대는 동해안 영덕강구 전투에 참가, 구룡포 철수하여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교두부 확보를 위해 803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하여 적 1개대대 선멸, 인민군 대대장외 85명 사살, 소총 19정, 기관총 3정, 박격포, 산문 등을 노획 후 동부전선에 투입된 본대와 합류하였습니다. 1950년 8월 18일 구룡포로 철수된 병력은 3사단 수색대와 23연대로 중대별로 편입되고 육군 영등포하고는 해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949년 2월부터 1950년 8월 18일까지 짧은 역사를 가진 부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격동의 시절 대북 첩보수집 및 북괴의 남침 지원작전에 일천해서 북괴군 결멸작전을 수행한 대한민국 국군의 최초의 특수부대였으며 6.25 전쟁 이전에 창설되어 북파공작 활동부대는 호리부대가 유일하겠습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선배님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충정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저희 후배 장병들은 오늘도 조국 수호를 위해 주어진 임무 완수와 전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이상 호림 특수부대 전투작전 마치겠습니다. 네, 문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훈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장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장차관님이야 모든 간부가 지금 여의도 국회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식 장관님의 추모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네 여러분,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계급도 군번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대한민국의 산하에 잠드신 호림 특수부대 전몰 장병님들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재단에 바치고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유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령제를 마련해 주신 호림안보협회 정규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추모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남침 징후가 있다는 첩보가 있자 이에 대응하여 남침을 저지 지원하고자 호림 특수부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적지에서 유격전, 주요시설 폭파, 교란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극도의 위험 속에서 부대원 240명 중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났지만 6.25 전쟁에 앞서 사지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고자 목숨 바쳐 임무를 수행한 호림 특수부대의 전사자들의 위협과 애국 충정은 위대한 국가 수호의 역사이자 국민들의 귀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호림 특수부대 전몰 장병과 같은 애국자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떠한 적대 세력도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머리를 숙여 얻어낸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기반한 평화만이 호국영령의 헌신이 서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킨 영웅과 그 가족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며 이분들의 호국혼이 후대의 길이 점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국가에 안심하며 맡기고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국가보훈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호림 특수부대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대독. 광복 후 귀국하여 호림부대에 입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북작전 수행 중 전사하신 이한기 지사님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